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조금 검사 같은 걸 하죠. 이석증 검사하고 청력 검사하고 CT, MRI 찍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설명하기는 뭐 기립성 저혈압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참을밀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참을밀을 많이 하는 분들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편두통이라 그러면 편두통은 머리가 아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편두통이 50%는 머리가 아프고 50%는 어지럼증으로 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편두통이라는 거는 혈관과 신경의 기능적인 이상 때문에 박동수로 뛰게 되면, 확장이 되면 두통이 오게 되고, 이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오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특히 여자분들은 생리기간 또는 운동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 너무 세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경우, 또 장거리 여행 때문에, 시차 때문에 또 리듬이 깨진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자신이 안 하다가 갑자기 리듬이 깨지게 되면 합니다. 특별히 어지럼증이 없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런 애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이 약을 처방하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잠을 늦게 잔다면 좀 일찍 자야 되고요. 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일정하게 자야 되고요. 먹는 게 불규칙하면 먹는 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쪽에 영양 공급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이라든지 또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왔을 때는 보통은 심할 때는 전구 증상이 있을 때는 특별히 세라토닌 유사 화학 물질을 줘서, 세라토닌 혈관을 수축기 때문에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세라토닌 유사 화학 물질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땡땡, 나라 땡 이런 약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도 계속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예방적으로 4가지 약을 쓰거든요. 첫 번째 베타 블로커라 그래서 우리 보통 발표하기 전에 먹는 인데놀,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간질약에 쓰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같은 이런 신경정신과에 먹는 SSRI를 먹게 됩니다. 네 번째 제가 주로 쓰게 되는데요.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저는 주로 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이 약을 먹게 되면 보통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관 확장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저녁에 2알씩 먹는 약이거든요. 요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이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한 번씩 쉬어주고요. 커피도 밤늦게 남는 게 좋고요. 술도 줄이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줄이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안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운동도 규칙적으로 계속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어지럼증은 정말 어렵지만 진단만 되고 이런 거를 알면 예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편두통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